안녕하세요. 버즈 여론의 양지혜입니다. 여러분, 버즈라는 단어 아시나요? 버즈란 윙윙거리다, 활기가 넘치다 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뭔가 새롭거나 큰 이슈가 생기면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소리,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제별로 가장 많이 보는 이슈에 댓글을 살펴봄으로써 네티즌의 생각을 보고 숨은 의도를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버즈 여론을 함께할 김현태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에 막 입사한 따끈따끈한 신입 기자, 바로 김현태 기자입니다. 앞으로 버즈 여론에서 메인 MC보다 더 나은 활약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네,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메인 MC 탐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느 주제부터 볼까요? 예, 생활 문화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활 문화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기사가 무능한 상사일수록 아랫사람 더 괴롭힌다라는 기사입니다. 야심 때문이란 학설과 달라라는 첫 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국내 직장인 2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86.6%가 따돌림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군요. 그럼요. 있겠죠. 학교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기사를 읽어볼게요. 네. 특히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과중하거나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모의해 특정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보겠습니다.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788표 얻었습니다. 네. 무능하니 갈구는 거지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걸 연구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능하니 갈구는 거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한 2년 10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2년 10개월 정확하게. 정말 진정으로 정말 유능한 상사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을 그렇게 크게 부려먹지 않습니다. 단지 지시만 내릴 뿐인데 오히려 무능한 상사일수록 그 신입사원들이나 이 말단사원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또 이게 지침을 가하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네, 꼭 그 퇴근 시간 임박해서 바쁜 척하는 그런 상사들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이제 퇴근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김사원, 어디가? 아직 남았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굉장히 딱딱한 말투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예, 정말 딱딱하게. 일이 남았어, 어디가? 정말 책상 엎을 뻔했지만, 차마 엎지는 못하고 계속 다니다가, 그렇게 회사 생활을 보냈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유능하면 일할 게 척척 보여서 남 괴롭힐 시간도 아까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밑사람 조인트 깔 일이 어딨냐라며 또 이런 댓글도 나눠주셨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유능하면 일할 때 척척 보여서 남 괴롭힐 시간도 아까움. 맞습니다. 특히 유능한 상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남들에게 시키는 걸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 손에서 해낼 수 있으면 자기 손에서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마치 제가 전문 전문가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10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네. 말단입니다, 말단. 말단만 하고 나와서 네. 뭐 상사 여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예, 상사를 여여본 적은 없습니다. 말단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짬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네. 다음 댓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공감 체크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앞에 딱 눌러가지고. 이걸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요거 예, 근데 제가 숫자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공감 500 나왔습니다. 네. 난 이거 진심 맞다고 본다. 진심이라면서 정말 진심 어린 댓글을 네, 적어주셨네요. 네. 또 다른 댓글도 읽어볼까요? 네.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이 댓글 보세요. 예. 네, 댓글들 좀 이상한데 무능한 상사가 아니라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상사 아닌가요? 객관적인 능력보다 자존감이나 자신감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 대한 약간의 그 반박성 댓글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댓글에 대한 거군요. 네, 기사들을 잘 못 읽고 그냥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또 댓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쭉 내려보죠. 네. 이거 진짜 맞는 말임. 능력 있는 상사라면 부하 잘 안 괴롭힌다 해도 정도껏 하는데 무능한 놈들이 열폭해서 오는 스트레스 풀려고 부하들 갈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무능한 상사가 딱 전형적으로 이런 타입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근데 실제로 이거는 상사에 대한 부분만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뭐 선배나 아니면 친구, 동료들도 사실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MC분은 혹시 뭐 이러한 상사나 사람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저 어떤 사람을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나본 것 같은데 저는 몇몇 군데서 제가 일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으신 분들만 만나서 네. 딱 제 수준에 맞게끔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지냈던 기억만 나지 뭐 무능한 상사라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결국은 제가 못된 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죠. 네. 네. 이런 말이 있지. 이게 지금 최대로 내린 건데 지금 좀 잘릴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은, 이런 말이 네. 있지. 가장 훌륭한 상사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상사. 가장 한심한 상사는 무능하면서 열정적인 상사. 이 말도 공감이 가네요. 약간 이 말에는 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었죠. 왜 그 회사는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탁을 잘 들어주고 일 못하는 사람보단 부탁을 거절하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더 회사 내에서는 유능하다고 이렇게 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을 깔끔하게 자기가 이제 부여받은 일을 깔끔하게 해내야지. 예. 또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예, 맞습니다. 유능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겠죠. 네. 유능하다고도 소문이 이게 입소문이 딱 타서 무섭잖아요. 또 그게 또. 그렇죠.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면 날수록 결국은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못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루에 100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50만 하는 척. 이렇게 해서 저는 요리조리 빠져나갔었죠. 네, 그렇군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이걸 배우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또 댓글 또 볼까요? 네,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 석사 때 지도 교수, 이거는, 밑에 애들만 갈구고, 군대 때 간부처럼, 병사들만 괴롭히고, 윗사람들 잘못 만나면 진짜 피곤하다. 성과는 없고 고상대로 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이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무능함과 유능함이 거기서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A라는 사람은 더 빛이 나고 또 B라는 사람은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결국은 있는 여기서 사람들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떤 말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역시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예, 라인을 잘 타야지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빨리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사하자마자 실제로 그 신입 사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사가 어떠한 내 사수가 더 자기를 잘 이끌어줄 것인가를 실제로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같이 뭐 멘토 멘티 같은 활동도 하고 또 아니면은 같이 외적으로 같이 뭐 회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댓글 볼까요? 네. 사람 잘 만나는 인복이 진짜 중요한 거임. 그렇죠. 참 인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 그러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 사람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다고 지금 86.6%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사 생활도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것이 있는데 그 왕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밥을 먹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에서 밥을 혼자 먹는 화장실에서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밥 먹는 건가? 혼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학생들도 뭐 과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네. 뭐 이런 불화가 있을 때 사이가 틀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혼자 학관 같은 데서 혼자 밥을 먹기에는 조금 남들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실에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거는 네, 그래서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심각하기 때문에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학교를 이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다시 다닐 때 뭐 이 기사랑은 조금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쵸. 학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관에서 이제 혼자 밥을 먹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던가 아니면 삼각김밥 같은 것을 사서 방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짠하네요. 네. 그럼 또 다음 댓글도 볼게요. 예. 내 경험으로 이건 확실하더라. 무능한 상사는 반드시 직원들 사이 이간질과 분열을 만든다.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보고 기어오르는 직원을 직접 치지 않는다. 그쪽으로는 네. 천재다. 기어오르는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이나 새로 들어온 직원 구워 삶아서 자신의 편처럼 보이게 하고 네. 그 상사 제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질투나 따돌림으로 예. 문제가 되면 직원들 사이엔 그 상사의 무능함은 반신받게 된다. 무능한 상사라고 쏠리는 뒷담화도 잡고 중재하는 역할하며 인격자라는 소리까지 득템한다. 문제는 이런 상사가 많으면 그 회사는 결국 망한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상사가 많은 회사를 제가 다니진 않았지만 이런 상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숨은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리 MC 양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사람이라든가 선배 혹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조금 안 좋았던 경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나이가 네. 많으신 분이었어요. 학교 다닐 예, 때 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예. 그분은 이제 조금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불러서 네. 여자였으면 예.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저희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 꼭 한 사람만 불러서 자기랑 네. 얘기하게 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조금 이렇게 좀 저희랑 이렇게 따돌림 아닌 이렇게 조금 예.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언니는 네. 꼭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예. 사실 일할 때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일할 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윗직급으로 갈수록 실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 절대량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장급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네 책상 위가 더럽다던가 네. 청소 좀 하게나 이런 말이 청소 좀 하게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지시를 내리는 사람으로서 실무 업무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런 뒷담화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윗분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2년 10개월 동안 계셨는데 네. 할 말이 예.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얘기 나오니까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온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다음 기사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만 머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네, 준비한 것도 많으니까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생활문화의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 텐데요. 술 마시며 살찐다고 주범은 안주, 공범은 술입니다. 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사를 한번 보죠. 네, 평소 운동으로 몸무게 1, 2kg를 뺐는데 전날 폭음으로 몸무게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한탄한 사람이 적지 않다. 과연 술은 체중 증가의 주범일까? 전문가들은 술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 술을 마신다고 살이 찌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네. 술과 비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일본 한 교수는요, 맥주나 소주 등을 적당히 마시면 살이 찌지 않는다. 다만 안주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사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적당이라는 양이 사실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술만 예. 마시면 저는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복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주만 먹고 다음날 일어나도 네. 얼굴이 정말 탱탱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저희 어머니까지 아들을 몰라뵐 정도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술을 마시면 엄청나게 살이 찐다고 보는 타입입니다. 근데 뭐 분석한 결과는 또 교수님도 네. 말씀하셨으니까 맞지 예. 않을까요? 네. 안주를 참 많이 먹잖아요, 여자들은. 양재 아나운서는 술과 안주 중에 네. 어떤 걸 더 즐기십니까? 오늘의 제 기분에 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술이다 이러면 또 소주만 그냥. 소주 주량이 조금만 적잖이 마시고 있습니다. 적잖이 네. 한 6병 정도? 너무 많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냥 한 병으로 할게요. 예, 한 병. 한 병도 사실은 뭐 많은 게 그렇죠, 속하지만. 사실. 예.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술보다는 안주를 많이 먹어서 살이 네. 찐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이 네. 댓글은 달려있지 않은데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 아빠도 가끔 술 마시고 살찐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야기 해드려야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이 기사는 술만 마신다고 살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술을 권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게요. 저는 우리 그 딸 되시는 분께 굳이 이 기사를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기사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생각난다. 거의 매일같이 직장생활로 회식을 하고 오시는데 회식 자리엔 언제나 술이 있어서 걱정이다. 맞죠. 네, 배가 나오신 편인데 이번 기회에 금주를 권해드려야겠다.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착한 딸의 댓글이네요. 예, 맞습니다. 술은 백해 무익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죠. 네, 그래도 또 네. 고된 하루 생활 끝에 또 한 잔 탁 하면 또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탁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소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지혜 아나운서는 방금 주량이 엄청 되진 않아요. 많이 먹어요. 예, 그 주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사는 없어요. 좀 약간 제가 또 이렇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좀 더 오버하는 게 있지 곱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 주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사가 따로 특별한 거는 없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모임 같은 데 있어서도 술에 취하면 잠을 자버리니까 약간 제가 흥을 깨는 듯한 그래서 5분만 잘게요 이러고 자는 스타일이세요? 술자리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학교 진짜 이상하다. 대학교 MT를 갔을 때 대학교 MT를 갔을 때 이제 친구들 그리고 동기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먹는데 막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막 쭉쭉쭉쭉 하는데 저는 쭉 이렇게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몰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 깨는데 한몫하셨네요. 예,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고 안 자려고 노력은 하지만 역시나 원천적으로 술을 마시면 잠을 자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도 맥주 한 반 캔만 마셔도 잠깐만 5분만 잘게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주사의 한 일종이었군요. 근데 이 양지혜 아나운서는 그럼 이 기사대로 술만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빠진다기보다는 술을 마신다고 살은 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를 많이 먹지 않고 술만 그냥 마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양지혜 아나운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술을 많이 드신 줄 알았습니다. 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가보시죠. 문주야 살 좀 빼자라는 살찐 친구들이 많은가 봅니다. 안주를 안 먹는 습관을 하는 게 과음을 막고 체중 조절을 해줘 성인병 예방을 막는다. 안주빨은 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또 안주가 또 술 마실 때는 굉장히 기름진 안주를 땡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침이 탁 고이네요. 보통 소주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드십니까? 소주에는 온갖 음식이 다 어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삼겹살이나 곱창 삼겹살, 곱창. 갑자기 저녁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군요. 침이 짝짝 땡기네요. 전 침이 마르고 있습니다. 왜 마르는지 모르겠지만 입 좀 닦으시고요. 자, 다음 댓글. 이거는 아니고요. 쭉쭉쭉 보세요.
술을 먹다 보면은 안주가 땡겨. 안주를 먹다 보면 술이 모자르지. 그러니 술을 또 시켜. 술을 좀 먹다 보니 안주가 없어. 또 시키지. 그러고 또 마셔. 이 순환이 악순환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예전 대학교 시절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술을 마실 때 저는 약간 안주바를 타는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잘 먹는데 결국은 제가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지고 한 번은 조금 그 길바닥을 더럽힌 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안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이시네요. 네. 하지만 그만큼 활동적이게 대학 생활을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뭐 혼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착각은 자유니까요. 네. 네. 댓글 또 볼까요? 네. 안주로 오뎅탕 같은 국물류를 먹어라. 삼겹살, 치킨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지만 맛있긴 하지. 맛있긴 하죠. 또 치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근데 맥주에 오뎅탕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소주하고 네, 오뎅탕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뭔 좀 아시네요. 예, 맥주 보통 소맥을 드십니까? 아니면 소주 따로, 맥주 따로 드십니까? 저는 소주만 먹습니다. 아니, 맥주가 굉장히 저는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맥주 한 잔은 마시는데 한 2잔 정도 마시고 나면은 더 이상 못 마셔요. 그럼 이제 소주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맥주를 마시면 어르신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소주 마실 때도 그렇게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액션을 나올까? 근데 이제 그냥 꿀떡꿀떡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되고 나서 따가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따가운데 그 맛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르신들이 탄산수를 즐겨 드시는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을 막 끝냈을 때 조금 몸이 처졌을 때 맥주를 한 잔 마시면 라고 해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경험을 맥주 한 잔 했습니다. 마시고 하면 안 될까요? 마십시다는 농담이고요. 자, 다 댓글이 끝난 것 같으니까 다음 뉴스 또 다음 기사거리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볼까요?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 뇌의 섬엽 때문. 섬엽, 저도 그 좌뇌엽, 우뇌엽은 들어봤는데 섬엽은 처음 들어봤네요. 전두엽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섬엽 한번 기사 살펴보시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 뇌의 섬엽 때문. 만약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뇌의 한 부위를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 도박 중독은 뇌의 섬엽 부위의 과잉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섬엽이 뭘까요? 뇌의 오른쪽에 위치한 섬엽은 우리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필요를 모니터하는 부위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섬엽은 알코올, 약물, 과식 등 여러 중독 형성이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딱 들어오니 과식 이게 들어오네요. 결국은 과식도 섬엽에 의해서 이게 섬엽을 이렇게 떼버려야 되나? 그러면은 결국 섬엽을 떼버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뇌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지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카지노 도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섬엽에 의해서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기사를 보시면요.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을 입은 30대 환자와 16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슬롯머신과 50% 정답 확률을 가진 롤렛게임을 실시해서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섬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소위 도박사의 오류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게 절반씩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더 강하게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전을 처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50% 확률임에도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피실험자들이 역시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깝게 승리를 놓쳐 다음 판에는 꼭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군요. 섬엽을 속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중독에 빠지지 않나 봐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봉제 공장, 옷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할 때 그 외국에 있는 그 봉제 공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결국은 봉제 공장이라는 그 업무가 워낙 그 박하다 보니까
이웃나라에 있는 카지노에 우리 공장장님들이 항상 놀러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장님 같은 경우 뭐 1,000불, 2,000불, 한화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깝지 않게 그냥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쓰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뭐 담배 살 때 1,000원, 2,000원은 아까운데 도박할 때 1,000불, 2,000불은 안 아깝다. 결국은 그 공장장님도 일단 정말 과하게 파탄날 정도로 그 돈을 투자하진 않으셨는데 일정 부분 그 도박의 중독성을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 발 디딘 사람들이 그렇게 예.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발 디디면 안 돼요,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게임 자체도 사실 재밌기 때문에 혹시 그 양지 아나운서는 그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알아요. 21 숫자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쉬우면서 재밌잖아요. 네, 실제로 그 딜러 앞에서 하다 보면 딜러가 이렇게 하는데 카드를 보면 얼핏 보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사실 그 카지노 내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승률, 그 딜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또 블랙잭인데 네. 이러한 그 쉬운 게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카지노에 문을 들이게 네. 되는 거죠. 제 동기 친구가 네. 저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서 예.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수 쓰는 것도 없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탕진해서 간다고 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 친구도 가가지고 네.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잃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카지노를 정말로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따는 사람 혹은 카지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딱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나 오늘 뭐 100원만 딸래 아니면 100원만 잃으면 게임 안 할래 이렇게 자기 조절을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큰 돈을 날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돈을 잘 그게 짜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게 섬엽 어렵다는 때문에 점.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섬엽을 떼버립시다. 뭐 네. 결론을 내버리지 마시고요. 예, 저희는 알겠습니다. 댓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네. 도박과 담배는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점점점점. 아하. 담배 좀 피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담배를 사실 담배는 축 누르면 예, 저 같은 담배는 네. 끊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담배를 피는데 요즘은 참고 있지만 또 뭐 그 계기가 뭐예요? 계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동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입담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배우게 됐는데 결국 담배는 백해 무익합니다. 잔기침도 나와서 최근에는 끊었는데 또 뭐 술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는 또 숨어 있는 욕망이 또 떠올라서 핍니다. 우리 양지 아나운서는 하루에 몇 갑 피시죠? 저는 약간 네.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좀 네. 폐 기능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약간 천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너무 예.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고 예. 친구들도 보면 여자들도 피는 네. 애들 많잖아요. 예. 피는 여성들 많은데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갖고 와보라고 아하. 그래서 폈는데 예. 너무 이렇게 폐가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아파서 저는 예.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만 참으면 된다. 예. 근데 그건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아픈 맛에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아픈 맛에 처음에는 아픈데 계속 아프면 이게 기분 좋은 아픔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커피 드십니까? 마십니까? 네, 마시죠. 커피는 처음 마실 땐 씁니다. 근데 그 마시다 쓴맛으로 보면 마시는 거죠. 맞습니다. 담배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지게 되는데 결국 담배는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은 그런 거죠.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담배 절대 결론이 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갈까봐 네. 지금 살뜰렸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므로 노름질에는 아.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아야 하느리라라고 예. 명언처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이 문구 관련해서 예전에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죠. 너무 그래서 재밌죠. 타짜의 그 아귀도 생각이 나는데 발발타. 실제로 근데 그 실제로 그 타짜가 그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화부터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인간 극장 통해서 그 타짜 실존 인물을 봤었는데 저도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네. 예. 그 종편 채널에 예.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네. 같이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마술사입니다. 준 마술사. 마술사. 예. 예, 그래가지고 준 마술사인데.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발을 들여놓다가 굉장히 후회하는 그 타짜 원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모습,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뭐 많이 벌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사실 얘기를 인생의 한 꺼냈습니다. 방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차근차근 모아가야 네. 그게 내 거고, 네,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아끼고 더 예. 이게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네. 이게 한 방에 들어온 거는 또 한 방에 잃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게임장에서 바둑이가 뭐죠? 30을 가지고 네. 700까지 벌어봤습니다. 아. 환전하고 나서 600이었지만 정말 기분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다음날 게임장 단속이었는지 문이 닫혀 있었고 계속 닫혀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안 사라졌으면 지금쯤 저도 빚쟁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단속해주신 경찰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경찰들에게 감사의 또 편지를 적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반증을 이렇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또 프로그램이 생각나는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사람이 고시생입니다. 고시생인데 공부하다가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풀자라고 해서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는 게 한때 유행했었죠. 그렇죠. 약간 도박 비슷한 거. 그걸 통해서 내 돈을 썼는데 이게 놀이에서 결국 도박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있는 돈뿐만 아니라 꿔가지고 막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결국은 형이 막 정말 때려가면서 막 그랬냐,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정말 고시생이 정말 미래 변호사가 될 사람이 결국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한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그 학교 동기가 네. 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네. 사람한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빌려준다고 했죠. 예. 돈도 뭐 한 푼도 없었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네, 도박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 따면 뭐하냐, 재산 탕진할 때까지 계속하는데 바보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게 로또가 있죠. 네. 그래서 로또도 한 번에 되면 몇십억씩 하는데 당첨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저축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뭐 외제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금방 돈을 써버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쉽게 들어온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쉽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네. 굉장히 보면 로또나 네. 당첨이 돼서 크게 네.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을 이렇게 예. 뒷조사한 결과 네. 대부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예. 그 돈을 잘 간수를 못하는 게 사실 네. 또 큰 돈이 어디서 만져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네. 안 와 닿으니까 그냥 예. 펑펑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돼보고 그런 얘기, 거짓골이라도 돼봤으니까 네. 좋으니까 뭐 한 번이라도 좀 돼봤으면 또 하는 게. 그래서 저의 좀 사람의 취미는 마음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로또 사기입니다. 그래서 1,000원의 투자로 네.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언젠간 될 것이다. 되는 순간 나는 뭐요? 안 좋다, 돼. 좋다. 뭐? 정말 한 장씩 사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장씩 사진 않는데 거의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장씩 산다던가 버스표 끊는 예전에 토큰 팔던 그런 노점상 그런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끔씩 500원짜리는 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주말 지하철에 네. 4호선 타고 경마공원에 타고 내린 남자들 보면 노수다 같다. 다 똑같은 차림새에 그렇게 한심해 볼 수가 없다. 정말 좀 한심하긴 해요. 네. 그죠? 근데 다 열심히 땀 네. 흘려 번 돈이 그 예. 돈이 자기 돈이지. 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금 계속 기사 댓글 때문에 도박에 대해서 안 좋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뭐 지금 실제로 카지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단지 한국 사람들은 출입 금지하고 네, 맞아요.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도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박은 안 되나 카지노 산업은 됩니다. 다음 댓글이 교통사고 사망자, 꼴초 담배, 폐암 사망자, 도박 중독자, 네. 무리한 사업 실패자 등등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불운이 자신만큼 피해갈 거라는 착각을 한 것이다. 난 괜찮겠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양지 아나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자기는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 아니면 남들보다 운이 좋다라는 뭐 착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항상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계속되는 실패로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 중요하죠. 기도를 하게 되고 네. 겸손해지고 작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네. 이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이 기사는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그럼 다음 주제 사회면을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1위가요. 대구지검 7고 계모 사건 공소장 변경 안 한다라는 기사거든요. 클릭해 주세요. 네. 네. 대구지검 7고 계모 계모 사건 공소장 네. 변경 안 한다라는 기사고요. 이 지금 사진이 이게 지금 아이가 쓴 글씨 같은데 사망 사건의 네. 언니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증거 자료로 아마 활용된 것 같은데요. 네. 기사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지검은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모가 35살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그랬을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좀 기사를 좀 더 읽어볼게요. 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숨진 A양이 폭행을 당한 뒤 장간막이라고 하죠. 장간막을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되자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가 있군요. 네. 이어 계모 임 씨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A양을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낮에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A양의 배를 밟았고 다시 몇 시간이 흐른 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치사라는 게 이게 상해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해서 좀 살인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안타깝네요.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처럼 계모가 여러 시간에 걸쳐 계속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임 씨가 범행 당일 A양의 배를 밟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달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네요. 예, 정말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학대를 당할 동안 또 아이 나름대로는 또 겁이 나서 얼마나 아마 무서웠을까요? 주위에 알리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위 어른 물론 집 안에 내부 문제다 보니 뭐 외부에서 알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8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심리치료라던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폭력을 당했다는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럼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는. 그러면 칼로 찔렀는데 안 죽어서 다음날 찌른 부위를 때려서 숨지면 상해치사라는 겁니까? 과격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비싼 돈 들여 교육받고 나라 세금으로 일하셨으면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찔러봐야 정신 차린다는 겁니까? 완전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굳이 이딴 그거에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라면서 울분 아니 울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법의 부당함을 조금 강조 반발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과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법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강간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은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근데 뒤에 돌이 있었어요. 돌이 있어서 여성은 일단 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 그러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게 이 여성은 돌이 찍던 말든 자기 등짝을 찍던 말든 거부를 했어야 됐으나 이 돌이 먼저 아프니까 돌을 옮기고 나서
다시 범인과 안았다. 이래서 결국은 그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그 법의 사각지대 같은 게 많은 것 같고 지금 이러한 그 댓글의 내용도 비슷한 사안 같아가지고 뭔가 좀 개정이 돼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참 네. 안타깝네요. 결국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고 또 악법도 법이나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최소한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악용하고 이런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좀 잘 알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댓글 볼까요? 다른 댓글이 그러면은 뭐 대다수가 어쨌든 그 법의 그 판결에 대해서 조금 그 받아들일 수 네. 없다라는 그 내용인데 도저히 요것도 뭐 이해가 안 네. 가네.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짧은 시간에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살인이 안 된다는 말 같은데 네. 세상 너무 돌 때린다 이러면서 또 예, 말해주셨네요. 결국은 또 이 법의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애를 네. 그렇게 죽였는데 이런 네. 식으로 법이 네. 나왔으니까 네. 판결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해야지 그 다음 세대에서 그 폭력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안전망 혹은 그 폭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뭐 남성들의 폭력이나 아니면 그 성추행 같은 것에 대한 보호를 취하기 위해서 뭐 안전 귀가 서비스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법으로 지켜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이렇게 뭐 다른 서비스라든가 다른 방향을 통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까요? 네. 댓글이 지금 1,800개가 넘게 네. 달렸는데 그만큼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댓글 중에 기본 상식이 네. 아닌가. 사실 볼 때 인성은 안 보는가. 네. 기본 상식은 안 보나 봐. 네. 상식으로 생각할 때 8살짜리가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번이나 때렸는데 네. 그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걸 12살짜리한테 뒤집어 쓰였다는 네. 것 자체가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다. 애들을 죽여놓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한 짓이라고 생각해봐라 라면서. 네. 이것과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제가 최근에 또 생각을 해본 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한 적이 사형제도,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형제를 시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인 입장은 사실은 사형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만 결국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형제라는 것은 결국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라에서는 살인을 집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를 반대하나 요런 기사를 또 보면 사실은 또 내가 생각이 짧아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양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이런 기사를 보면 또 감정적으로 좀 추스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뭐 결론이 네. 안 날 주제인 예.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사람들마다 다르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자기 신념이나 네.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 다른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존엄성만 보고 있으면 과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네.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끔찍한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이 없어짐으로써 좀 사회가 또 잠잠해진다면 또 사형제도는 있어야 될 것도 같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진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네, 또 이렇게 큰 사건이 네. 또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대구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중3 때. 그때도 뭐 예. 대구가 또 좀 큰 사건을 여러 겪으셨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또 다음 댓글 좀 볼까요? 예, 지금 다음 댓글이 굉장히 댓글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이 되는 기사인 것 같은데 역시나 세탁기에 네. 넣고 돌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거는 결국은 조금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정말 있는 이거는 건데 좀 상식적으로 정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네. 계모의
그 심리가 네. 네, 심리 상태가 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디스트랑 마조키스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디스트가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 정신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졌을 때 치료 혹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 인식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이렇게 치료를 안 하다 보니 병이 늘어가고 이러한 사건이 결국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음의 병이 제일 네. 무서운 거죠. 예. 그게 뭐 살인으로 이어질 네. 수도 있고 자살로도 이어질 수 네. 있으니까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또 네. 사회가 또 좀 이렇게 네, 해야 되지 추스려 않을까. 줄 수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여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가장 좋은 말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된다고 해서 어떤 뭐 우리 주위에 고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경청을 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도 좀 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예. 유일하게 범인에게 관대한 나라, 음. 피해자보다 범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네. 씁쓸한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예, 결국은 법으로서는 결국 한국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뭐 그런 케이스 같기도 하고요. 이런 큰 일이 네. 터질 때마다 사실 네. 법으로 참 네.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거든요. 왜 이게 예. 안 고쳐져 있는 것 같은가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님비 사회라고 하죠. 냄비 사회. 님비 아니고 냄비. 예, 냄비. 죄송, 말 실수했습니다. 냄비가 막 이슈가 터졌을 때는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결국은 금방 또 식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보이고 네. 나라에서도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와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기사 어떤 기사를 볼까요? 네, 여기 6번 한국인 갈수록 덜 걷고 뚱뚱 건강관리 비상이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함께 네. 보시는데 왜 자꾸 그런지 뚱뚱. 네, 클릭하겠습니다. 네. 한국인 갈수록 덜 걷고 뚱뚱 건강관리의 비상. 네, 여기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냥 길거리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정상 체중을 웃도는 사람은 늘어나는 네. 등 한국인들의 건강관리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일주일 동안 일에 30분 이상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비율이 38.2%였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과는 비교해서 네. 10% 낮고 2012년보다 더 네.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댓글은 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야근 그만 시켜 인간아. 야근에 기름진 회식에 살 안 찌게 생겼냐. 가장 할 말이 많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양지 아나운서 뭐 실제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하시네요. 말씀을 해주시죠. 뭐 야근이죠 지금도. 네. 저희가 지금 지금 몇 시니까 넘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야근 시켜. 야근 그만 시켜. 야근을 안 하면 살을 한 5kg 이상 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좀 직장인들은 야근이 많잖아요.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운동할 시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오가고 뭐 걷고 해도 그거는 뭐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효과를 보는 거지. 뭐 중간중간 화장실에서 제가 스쿼시 한다 해서 그게 맞습니다. 운동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양지 아나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 뭐 따로 하는 뭐 비법이라든가 몸매 유지 관리 방식이 있는지 전혀 없는데 사실 그냥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때 뭐 조금 걷고 조금 덜 먹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살이 더 찌고 있어가지고 고민이긴 합니다만 톡톡하십니다. 지금 살이 막 물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뭐 하다못해 뭐 동네 한 바퀴 조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약간 네. 평균보다는 그래도 좋은 편이네요. 아하,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평균 체중보다는 사실은 많이 찐 편이기 때문에 더욱 살을 한 4, 5kg는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볼게요. 예. 어릴 땐 모기처럼 삐쩍 마른 게 이뻐 보였지만 지금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는 적정히 살이 있는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아 아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적정선이 뭔데요? 네. 적당히 살이 있는 여자가 뭐예요? 이거는 사실 그 남자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사실 근데 아무리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대다수의 남자들은 사실 삐쩍 마른 여자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꺼려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약간 통통한 뭐 그 약간 통통한 게 뭔데요? 약간 그 주얼리 예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 보셨어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네. 왠지 방송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 결국 어떻게 표현하면 몸매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여성상을 좋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신가 봐요. 네, 반대로 우리 양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남성상을 좋아하는지 조금 여성마다 다르지만 여성마다는 뭐 여성은 대부분의 여성이 네. 뭐 근육질에 이런 남자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렇습니다. 자기보다는 그래도 덩치가 있는 남자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팅에서 네. 나갔는데 예. 정말 저랑 키가 비슷했어요. 근데 너무 왜소하신 거예요. 내가 더 커. 예. 내가 더 크게 체격적으로 느낌이 키는 비슷한데 키는 비슷한데 느낌이 내가 더 커 얘보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남성분들부터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중요한 건 안 받았으면 뭐 상관없지만 다음 댓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시면 이거 조금 넘어가서 왜 밖에 나가면 나르고 날씬한 애들 뿐이지 내가 아직 직딩이 아니고 대딩이라서 그런가 캠퍼스나 뭐 시내나 뚱뚱한 애들이 거의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말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마른 게 그 미의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뭐 보통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맞습니다. 사실 뭐 뚱뚱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옷 같은 걸로 보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실 뭐 다른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뭐 그냥 펑퍼짐한 청바지에 뭐 그냥 티도 뭐 헐렁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물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나 조금 더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이런 그 살에 대한 문제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살이 조금 올랐을 때랑 빠졌을 때 그 여성들에게 대시했을 때 반응이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뚱뚱하면 여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자 조금 게을러 보인다라고 해서 거절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살을 한 5kg 정도 빼니까 항상 뭐 고백을 뭐 달고 사셨나 봐요. 고백을 달고 다니지 않았죠. 뭐 해운대 같은 데나 갔을 때 이런 그냥 길거리. 즉석 만나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 하루 아름다운 추억 너무나 태피한 그런 추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승률상으로 반응이 좀 달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이래서 외모를 가꾸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외투를 하나씩 벗고 있는데 준비해야죠. 지금 벌써 양지 아나운서는 준비를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고 벌써 저녁을 안 드신 걸로 지금. 뭐 배고픕니다. 저녁 대신 뭐 많이 먹었어요. 다음 댓글을 보면 지금 이것도 총 이제 1,100개가 넘는 댓글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런 뉴스에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살에 특히나 민감하죠. 취준생인데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취준생인데 집에서 식충 이 짓 하니 계속 살만 찜. 빨리 취업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뭐 살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빨리 취업하고 싶다라는 댓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조금 솔직히 뭐 비만도 건강 관리 유의해야겠지만 비만보다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다. 외부의 암 유발 환경과 세균 침투 및 충격에 비만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및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 대한 관리 및 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먹어도 사실 밤에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먹고 자면 살이 굉장히 빨리빨리 찌는 스타일인데 또 마른 친구들은 밤에
밤에 먹어도 뭐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 부러운데 이 댓글은 정말 조금 개인적으로는 재밌네요. 좀 색다른 시각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다 이게 뚱뚱하다는 기사밖에 없고 마른 사람에 네. 대한 기사는 전혀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뚱뚱하거나 극단적으로 마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 혼자 받아들이는 네. 것 같고요. 자, 다음 댓글을 보시면, 이거. 며칠 전에 남자들은 뚱뚱해지고 여자들은 말라간다는 기사를 봤는데 도대체 남자들은 네. 얼마나 네, 먹길래 네. 평균 비만도까지 올려놓냐, 지들 몸매 비계떡, 그러니까 욕인데요. 네. 조금 살찐 거 욕하고들 다니지, 주제 파악 못하는 것들. 실제로 그런 거 남자들은 살 찌고 있고 여자들은 빠지고 있나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찌고 예. 있나 봐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는 자꾸 결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해요. 결혼을 하니까 외모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물론 꾸준히 가꿔줘야 되지만, 예전에 총각일 때보다 덜 가꾸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밤에 먹고 자서 내일 살찌겠구나, 뭐 얼굴이 붓겠구나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조금 총각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들을 네. 생각하셔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꼭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네. 건강을 위해서 뭐 밤에. 아니, 외모 때문에요. 외모 때문에 밤에 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이제 한국 여론 방송의 얼굴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절대 밤에 뭐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시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을 알겠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심한 다이어트 열기 낮출 네. 생각은 안 하고 부추기는 기사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빼빼 많은 아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 드물다던데 외국에서 네. 보면 사실 예. 우리 동양 여성들이 굉장히 네. 작고 말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제가 네. 뺄 데가 어딨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막 예. 나초를 우거우거 먹으면서 네, 저한테 맞아요. 얘기를 하던데 네. 건강 관리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예, 자기의 맞습니다. 적정 몸무게와 네. 그걸 아니까 예. 잘 맞춰서 몸을 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적정 체중보다 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다음 댓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시면, 이것도 조금, 댓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 학교는 11시에 끝나고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었고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비만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은 정말 공부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운동할 시간 진짜 체육 시간도 네. 이제 없어요. 공부만 예,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교육 때문에 네. 교육 열기로. 사실 그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야근 때문에 운동을 할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체육 시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물론 체육 시간은 저희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 운동 선수부 10분마다. 예. 운동 선 45분 수업하고 10분 쉴 때마다 운동 선수 그 학교 내에 있는 교내 그 운동 선수들 전용 그 클럽에 가가지고 클럽이라기보다는 그 운동 시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시간을 만들어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네, 기침을 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드시면 충분히 이거 안 끊어가시는 살을 거예요?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마 제가 편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네. 거를 보시면 물만 네. 마셔도 살찐다. 이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물은 0칼로리예요. 네. 물만 마시고 굶어보세요. 살찌나. 사실 네. 물만 마셔보세요. 살 네. 쪽쪽 빠집니다. 그렇죠. 군것질거리가 참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밥 안 먹었다 해도 네. 막 빵 주워 먹고 이게 더 네. 살찌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그럼 또 포기할 수 없죠. 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만 마셔서 살을 뺀 적이 있었는데, 한창 운동을 좋아할 때,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제가 당시 70kg였는데, 63kg까지 뺐어야 됐거든요. 그럼 7kg 정도를 감량을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은, 땀을 흘리고, 또 빨리 빼려면 물을 마시는데, 정말 매일같이 1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물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야, 아무것도 아까 과일 정도는 먹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과일 정도로 최소 영양소는 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뺐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물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네. 야근 네. 이런 말도 많고. 네.
여성들은 뭐 남자가 여자보다 네. 뭐 날씬하면 안 좋아합니다. 뭐 최소한 본인보다 살짝 좀 클 컸으면 하고 바라죠. 네, 이런 댓글도 있고 재미난 댓글 많네요. 네, 위로가 되네요, 댓글이. 위로가 되고 어쨌든 기사의 포인트는 결국 운동을 적게 하니까 우리 모두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살을 빼자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연애 소식입니다. 네, 어떤 기사가 있나요? 그 작곡가 박진영 씨가 3년 연속 음악 저작권 수입 1위라고 하는데요. 네, 작곡가 박진영 씨가 3년 연속 음악 저작권 수입 1위. 2013년도 정상입니다. 네, 박진영 씨 사진 이렇게 보이고요. 박진영 씨가 염색을 했을 때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이 2013년 음악 저작권 수입 1위를 기록.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정상에 올랐군요. 네. 박진영이 음악 저작권 수입 1위를 한 2013년은 K-팝이 글로벌 히트를 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또 한 번 큰 위상을 떨친 해이다. 수많은 히트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박진영은 또 한 번 1위를 기록, 그 의미를 더욱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호감 순으로 봐서 박진영 노래 좋긴 겁나죠. 박진영 노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박진영의 그 엘리베이터 걸 맞습니다. 뗐어 우리 처음을 가사는 까먹었지만 어쨌든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양지 아나운서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다 JYP에서 나오는 노래가 좀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뭐 박진영 노래가 좋았던 건 날 떠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90년대 히트곡이죠. 옛날 그런데 가서 요즘에 또 90년대 음악이 나오는 또 이런 클럽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흥겹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놀랐던 점이 사실 그 최근에 그 박진영이 그 자신의 신곡을 들고 나올 때 자신은 정말 빈털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가난하지 않나. JYP 회사는 부자인데 그 박진영 씨는 개인적으로 좀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줄 알았는데 또 이 기사 보니까 또 저작권으로 수입을 3년 연속 1위 했다는 사실은 좀 놀랍네요. 그게 다 돈이 어디에 나가는 거죠? 다 빚이 있나? 근데 사실 그 JYP가 꽤 유명하긴 하죠. 원더걸스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한류의 위상을 떨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원더걸스의 그 선예 씨가 박진영 씨 회사 소속 선예 씨가 그 선교사랑 결혼을 해서 그 지금은 이제 방송 활동을 접었는데 제가 IT에 있을 때 또 선예 씨가 왔어요? 와서 맞아요. 그때 선교사랑 만났다는 게 IT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마침 그 IT 내부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예인을 이렇게 해외 타지에서 딱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또 IT 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진으로 유명했던 IT란 나라에 한국 노래가 퍼졌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원더걸스 노래를 트니까 그 IT 현지인들도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류가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이 문화의 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그 JYP가 그 박진영 저작권 3년 연속 1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구나 또 실제로 가능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YP가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를 하면서 뭐 2AM, 2PM, 뭐 미스 에리, 또 원더걸스 또 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가수들을 이제 아이돌을 이렇게 탄생시키면서 그 부가 수입이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지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그 JYP 소속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2PM을 참 좋아했었는데 뭐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좀 갈아타는 현상을 보였고요. 또 뭐 노래는 좋지 사실 뭐 어떤 가수가 딱 집어서 뭐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뭐 건축학 개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 많이 좋아하시는 첫사랑의 가수 수지 씨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었습니다. Shut up boy. 정말 안 닮았는데요. 자, 그 댓글을 조금 더 볼까요? 마음에 상처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댓글을 보시면 역시 뭐 축하의 메시지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박진영 K-팝에서 심사평 하는 거 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좋은 노래 들을 때 표정을 보면 그 네. 사람이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그걸 감출 수 없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든다. 네. 자기도 연예인인데 좀 멋있는 표정하고 좋은 심사평 해주면 인지도도 올라가는 거 누구보다 네. 더 잘 알 텐데 라고 말을 해줬네요. 네. 네. 또 박진영 씨의 그 예. 표정이 또 아하, 이슈가 박진영 됐잖아요. 씨의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엘리베이터 걸 때부터 좀 박진영 씨를 좋아했었지만, 실제 그 외모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인간으로서, 가수로서는 존경했지만, 그 호불호가 외모적으로는, 갈리죠. 예, 어떻게 양지 아나운서는 박진영 가수를 좋아했었습니까? 노래만 좋아했습니다. 아, 노래만 좋아했군요. 네. 또 뭐 이게 미국에 뉴욕에 있는 클럽에 갔을 때 예. 그 한인 클럽이었어요. 아하. 그렇게 박진영 네. 씨가 있었어요. 아. 갈 때마다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많이 봤어요. 클럽에서 한국 노래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 한인 클럽이긴 했는데 예. 박진영 씨가 그렇게도 봤네요, 제가. 그 사인을 받았거나 뭐 그런, 아이고. 뭐 그런 그런 사인을 식으로. 받아놨으면 가보로 갖고 가보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 노래는 네. 참 좋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 네, 박진영도 네. 네. 대단한 게 사실 몇 년에 1년에 몇 억씩 나오는 저작권으로 쉬엄쉬엄 활동할 수가 네. 있는데 자직지 영역에 서울에 가면 뭐 CF로 가는 연예인들 반성해라라는 말도 나오네요. 뭐 이런 박진영 씨의 그 힐링 예. 캠프를 봤는데 네.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자기 스케줄이 꽉 차 있고 그거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 일개미처럼 기계처럼 일을 하시는 그렇게 박진영 씨가 그렇게 특별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시작하게 된 뭐 계기라는 게 방송을 통해 나왔나요? 뭐 그거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가 그렇게 된 계기가 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 이스라엘에서 7개월인가 아마 있다가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는 좀 약간 자기의 네. 삶의 그 모토가 바뀐 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하는 거는. 그런 건 원래, 예. 그렇군요.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생 끝에 골병 든다라는 말을 조금 가슴속에 담아두는 고생 타입이라서. 끝에 골병 든다. 예. 그래서 괜찮네요. 근데 박진영 씨 이렇게 성공담을 보면 결국은 뭐 고생 끝에 낙이 올 수도 있고 또 네. 일찍 일어나면 벌레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작곡가 겸 네. 뭐 프로듀서, 뭐 가수로서도 다 성공하셨으니까 뭐 이런 분도 사실 몇 분 없잖아요. 네. 손꼽히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박진영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 네, 볼까요? 다음 댓글을 보면 박진영은 꼭 남녀 사랑 주제로 노래 안 불러서 마음에 든 어머님께 아하.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예, 맞습니다. 저는 지오지 노래. 그 짜장면 노래를 싫어하셨어. 듣고 정말 초등학교 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어머니는 정말 그냥 정말 싫어하셔서 자장면을 안 드시는 줄 그러네요. 알았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였고 저는 그 박진영 씨 그 JYP G.O.D 노래 G.O.D 중에 노래가 있었네요. 저 노래방 가면 G.O.D 예. 노래만 부르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십니까? 네. 저는 흥이 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떤 노래를 주로 애수. 애수? 애수 그 들어봤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죠? 세상 모든 곳 그대가 있을 만한 곳. 맞다.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네, 너무 좋네요. 그 길을 좋아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맞습니다. 기억이 지금 자꾸 안 나니까 음만 지금 네. 떠오르고 그래서 그곳은 어딘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G.O.D 노래. 인생을 방황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방황 많이 하셨나봐요. 방황, 그래 결국은 지금 최근 안착을 했죠. 그래서 네. 그럼 또 다음 네, 댓글 하나만 네. 더 볼까요? 박진영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아님? 얼굴 말고는 부족한 게 네. 없는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댄스, 네. 가창력 이걸 네. 종합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탑이 아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결국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그 힐링 캠프도 그렇고 뭐 다른 타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뷰 방송을 봐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지금의 박진영 씨를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뉴스와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서 네. 네티즌들의 생각과 공감을 했잖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네.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이라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막 말도 막 단어 선택도 잘못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첫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최근 내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만 뭐 바꿔드릴게요. 네, 지금 바꿉시다. 앉아 계시고요. 네, 예, 마무리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고 재미기 발랄한 댓글도 참 많았고요.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공감을 얻으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공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반감이 드셨나요? 다양한 주제별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댓글의 숨은 의미도 알아보는 버즈 여론. 다음 시간에도 더욱 다양한 댓글을 보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즈 여론의 양지혜, 김현태였습니다. 안녕.